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주 구석구석이 좀 이렇게 아픈 듯합니다. 왜냐하면 골프 라운딩을 한 1년 6개월만 했거든요. 이 골프라는 거는 사교 스포츠라고 하는데 내 의도에서 골프 라운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3일 날 영덕의 달맞이 공원에서 MTB 자전거 타고 내리 쏘다가 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왼쪽 손목이 골절을 당했고 또 수술을 했고 얼마 전에 피를 뽑아서 이 손목으로 골프가 될까 했는데 아벨을 차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글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글이 쉽지 않거든요. 어디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골프를 가리켜서 골 때리는 스포츠다라고도 해요. 돈 쓰고 시간 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 운동을 왜 하는가? 이제 사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은 사교라고 하기에도 그래요. 대개 보면 끼리끼리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말을 못 섞어요. 골프 얘기 나오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해야 되고 골프가 인생하고 같아요. 자식과 골프와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잘 때려도 스트레스, 못 때려도 스트레스. 그래서 골 때리는 골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는 스코어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동반자들과 함께 유유낙낙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골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사운동이라고도 하죠. 오늘 골프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생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이 골프고 인생인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끔 삶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에만 급급한 거예요. 앞만 보고 갑니다. 네.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옆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또 옆에 흐름이 어떠한지. 그래서 옆에 흐름을 하는 것이 시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간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에 존재하십니까? 네. 맹자인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시장이란 환경에서 살면 시장 환경에 물들게 되고 또 학문하는 그런 환경의 분위기에 살다 보면 공부를 하고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취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태생이 신창 초등학교라고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라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신창 초등학교 교정 내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애들이 등교하는 거 보고 또 하교하는 것도 보고 또 교실에서 책 읽는 소리도 듣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요즘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환경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결국은 잡담력이라는 책이 6월 전에 출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42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쓰고 싶었던 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이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화법 중에 최고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감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은 살아가면서 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나 범죄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감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주 불편하고 막막할까요? 우리가 소통이 되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그럭저럭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형식적인 말은 그럭저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석에서, 특히나 예쁜 이성 앞에서 어떻게 말을 섞어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 잡담력이야말로 화력이다. 화력을 키우려면 잡담력을 키워야 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원고를 써서 넘겼어요. 작년 가을에 넘겼어요. 그런데 너무 텀을 붙여서 내면 책이 서로 상극 효과가 있어서 텀을 두었다가 6월 중에 내기로 했고, 그리고 그 책이 실은 스피치에 관심이 있거나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을 얻어서 책을 썼어요. 원고 내용이 너무 많다. 원고 280쪽이 적정 분량이거든요. 책이 280쪽 되어 있습니다. 300쪽 넘어가면 독자들이 선뜻 책을 잡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여서 최종 원고를 넘겼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은 교수는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쓸 즈음에 그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서재를 장만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서재를 장만해서 서재를 공개하는 것을 봤었어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혼자 사색하고, 또 묵상하고, 또 명상에 잠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가끔 등산을 해요. 트레킹을 하는데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동반자가 없어서 혼자 트레킹을 가끔 합니다. 혼자 산길을 걷는 것, 이것도 오붓하고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끼게 하는데요. 시간과 공간 속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옆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트렌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트렌드가 분할되어 가고 있다, 쪼개져 가고 있다, 세계화에서 지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가족 시대였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 4인 가족으로 줄어들었고 소가족으로 줄어들었고, 소가족이 또 분화되어서 2인 가족이 많이 있고요. 이제는 나홀로 가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가족, 1인 가족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거나 또 홍보를 할 때는 1인 가족에 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0세 시대입니다. 제 나이가 70년대, 80년 전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100세 시대에 저는 이제 중년밖에 되지 않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제 중년 나이시고 청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DNA 조작에 의해서 편집 기술로 쫙 잘라내면 미래 발병을 치료되는 것이고, 또 3D 프린터가 나와서 이제 장기까지 프린터가 되는 시대가 도래가 곧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만이 아니라 이제 면대면에서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 트렌드 세 가지를 꼽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분할되어 가고 있는 시대, 또 고령화 시대, 그리고 비대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AI와 IoT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AI는 뭔가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시대. 그리고 IoT는 뭘까요? 사물 인터넷. 사물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이제는 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도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기술혁명에 의해서 세 가지 중요한 도구가 탄생이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명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즈음에 세 가지 중요한 기술에 의해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뭘까요? 첫 번째가 3D 프린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집을 짓는 것도 프린터에서 집을 짓는 시대고, 장기조차도 프린터 하면 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 3D 프린터가 이 시대의 주요한 어떤 기술로 압축된 어떤 제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뭘까요? 로봇입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 하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이제 결혼도요,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로봇과의 결혼을 하는 시대가 도래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로봇이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론입니다. 드론. 이제 택배가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들이 홀에는 손님들이 없어요. 근데 뭘 하고 있나요? 주방에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주문 배달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론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앉아서 음식을 시켜 먹고 앉아서 제품을 받고 앉아서 쇼핑하는 시대가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고령화 진입 시작. 핵가족의 재분화, 신목의 사회의 도래. 여성 여건이 나날이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성들은 멀티형이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남성에 비해서 감성적이므로 여성들이 훨씬 더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적합한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티진의 보편화.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중시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누나다 웰빙, 웰다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의 만연. 네트워킹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혼자 업무를 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숙, 저는 혼행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혼자 산행을 하고 혼자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대처해 나가야 될까? 그 밑에 보면 선수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믹스하라. 시작. 믹스하라. 네. 섞으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하나를 추가시키면 경쟁력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데 스마트폰의 주기능은 뭐죠? 전화를 주고받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죠? 인터넷 검색. 또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티즈 하면서 하시는 거. 네, 사진기. 동영상. 다 스마트폰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의 그 가치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섞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링크입니다. 연결시킨다.
잘 알고 계시죠? 네트워킹.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바일, 움직인다는 개념을 가져셔야 돼요. 이제 앉아서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이동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윤치영 스피치 아카데미가 대전에 있지만 제주에서도 이 강좌를 열 수 있고 서울에서도 강좌를 열 수 있는 그런 모바일에 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eel, 감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겨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즐겨야 된다. 아까 골프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골프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다 보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운동하는데 짜증 내셔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즐기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enjoy. 즐기면서 하다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동의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